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시작된 지 5번째 날 새벽 5시 12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방금 고인의 댁에서 비밀번호가 해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경비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에서 그 비밀번호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처음 듣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고인께서 김 여사님에게만 남겨두셨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전 지금까지 오래된 도배장부 때문에 저장해둔 줄도 몰랐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긴 생일날 공개될 유류품, 그게 바로 오늘 새벽에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부터 오늘 새벽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요. 정우, 지연, 김 여사, 그리고 준호. 우리는 4명이서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빨간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했어.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전날 밤 준호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사실을 지연도 김 여사도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관 비밀번호 옆에 작은 패널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1시간 내 비밀번호 입력 기록 있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한쪽 벽장을 열자 커다란 금고 문이 반쯤 열린 채 멈춘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걸 숨기고 사셨대요? 정우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5권, 낡은 사진 여러 장, 그리고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오빠가?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지연의 표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가장 위에 있던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너희가 알 때가 됐다. 정우가 봉투를 뜯자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정장을 입고 어딘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감사법무팀 근무 당시.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회계사셨다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는 감사조사가 전문이셨습니다. 기업 비리에 연루된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파헤친 분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숫자 속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특기였다. 그 복선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희미하게 바랜 베이지색이었고 굵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사연 건설 내부 공익 제보 사건.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익 제보? 정우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님은 당시 10억 원대 횡령 사건을 혼자 밝혀낸 분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와 갈등이 생겨 결국 그만두셨고 김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런 금고를 준비하신 건가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30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하신 겁니다. 정우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노트 표지는 2019-2024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첫 장부터 벌써 제 심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이 조용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준호 부동산 세무 서류 확인 중 표정 굳음 내 예금 잔고 언급함 2022년 10월 2일 미영 내 생일 케이크 문의함 준호가 만류함 미영 표정 안 좋음 2023년 3월 29일 지연 내 건강보험 기록 찾아봄 걱정 많아 보임 2024년 2월 12일 성년후견인 서류 초안 발견 아들 방문해서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아빠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 구석에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미영은 진실을 볼 것이다. 금고 안에는 작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 숨도 못 쉬게 순간 멈춰섰습니다. 정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음성. 지금 이 녹음이 너희 손에 들어갔다면 오늘은 내 생일이겠구나. 미영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너희 모두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다. 잠시 침묵. 그 다음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보는 진실은 너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숨을 못 쉬는 듯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빨간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지연이가 직접 뜯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눈물로 젖은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종이와 하나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재산은 돈이 아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등본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이름 대신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10년 전부터 지연 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준호는 재산을 탐낼 것이다. 지연은 책임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네요. 그 순간 금고 안의 모든 비밀이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정우가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이 열쇠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열쇠는 내가 앞으로 만들 가족에게 쓰거라. 그리고 내 오빠에게도 언젠가는 나누어 줘라.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다. 지연은 울음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고개를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만히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마지막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흰 국화꽃 앞에서 부드럽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비춥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